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죠. 세종 에버파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세대수가 거의 3,000세대던데요.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또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랑은 다르다고 해서요. 어떤 점이 특별한지 또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그 1번 국도변이고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옆에 83만 평 규모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입지적으로는 핵심이죠. 아, 국가산단이요? 네, 총 세대수는 2,789세대, 1블록이 한 1,900세대 되고 2블록이 한 870세대 정도로 나뉘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야, 3,000세대면 진짜 뭐 미니 신도시급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분양이 아니라면서요?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직접 확보했다는 건 사업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는 사업 절차가 좀 빨라진다거나 어떤 개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공급 방식입니다.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그중에서도 임대협동조합 형태라는 점이에요. 임대협동조합이요? 그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뭐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보통 임대주택은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딱 소유하고 운영하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협동조합은 입주하실 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뭐랄까 주택을 같이 소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세부적인 건 조합 규약을 봐야겠지만요. 아, 조합원이 직접 참여한다. 네, 핵심은 뭐냐면 10년 동안은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조합원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그럼 그 10년은 내 집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 집으로 살 기회가 열리는 거네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큰 장점이죠. 10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쭉 유지하면서 뭐 청약 통장을 계속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 구매 기회를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동시에 단점도 있겠죠. 10년 뒤에 분양 전환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은 모르니까요. 그 사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위험 부담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럼 아파트 자체는 좀 어떤가요? 뭐 35층 높이라고 하고 시설도 꽤 신경 쓴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최고 35층으로 지어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좀 눈에 띄는 건물이 될 거고요. 단지 안에 뭐 중앙 광장이나 테마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동강 거리도 넓게 해서 좀 쾌적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마트홈 시스템이나 지하 주차장에 차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드롭존 같은 거요. 그런 편의시설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유닛 타입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4베이 판상형 있잖아요. 74제곱미터랑 84A, B 타입 그런 구조고 84C 타입은 또 타워형으로 해서 좀 개방감 있게 만들고 알파룸이나 팬트리 같은 공간 활용도 좀 신경 쓴 설계 같네요. 네, 그쵸. 이런 게 사실 실제 살아보면 만족도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여기에 뭐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갖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오고 단지 안에 상가도 생긴다고 하니까 소위 슬세권이라고 하죠. 그런 생활 편의성도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 당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종시가 사실 아직도 청약 경쟁이 꽤 세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뭐 청약 가점이 좀 낮거나 당첨이점처럼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당장 목돈 마련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이게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만약에 주변 시세보다 좀 유리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면 시세 차익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뭐 미르 가치니까 좀 신중하게 봐야 하고요.
그렇죠. 예측이니까요. 네. 청약 방식은 아마 모집 공고가 나온 다음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입주는 2029년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초기 계약금 조건이나 중도금 무이자 같은 거, 이런 자금 계획 관련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세종 에버파크는 국가산단 바로 옆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가장 큰 특징은 10년간 임대로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거. 이 독특한 공급 방식이 핵심이네요. 네. 안정적으로 살면서 내 집 마련 기회도 좀 엿보고 싶은 분들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게 2029년에 입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10년 후, 그러니까 대략 2039년쯤이 분양 전환 시점이 될 텐데요. 네. 그때까지 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돌아가고 활성화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세종시 북부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산단 영향이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집 한 채 산다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가는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